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현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필요한 경우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 오름세로 돌아선 수치로 농림수산물 생산자 물가가 4%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1년 전과 비교해 0.7%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본격 개시를 앞두고 백악관이 공개한 장문의 방어 논리 서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 원조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 급락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외화 예금 잔액이 1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794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수출 대금을 예금에 쌓아두고 개인은 달러화를 모으며 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린 것처럼 달러는 지금 강세로 또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1160원대까지 강하게 올라갔고요. 시장은 약세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세를 보이던 거래소의 종목들도 오늘 좀 잠잠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5개월 만에 2250포인트,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2260선 위까지 올라와서 마감이 된 거고요. 장중에 2270포인트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최근 추세상으로나 좀 조정이 올 만한 자리는 맞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이쯤 되면 좀 팔고 싶다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지수대기도 하죠. 그리고 막힘없이 지금 매물대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이 가장 강하게 밀리다 보니 지수 자체도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장 이후에 살짝의 눌림목인지 아니면 추세가 설 전후로 해서 잠깐 꺾이고 들어가는 것인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슈들 정리해보고 종목들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2245포인트대입니다. 2250포인트 이탈이 됐습니다. 16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는데 하루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5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2243 약세장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이렇다 할 반등김이 따로 없습니다. 수급을 좀 볼까요? 개인만사입니다. 2485억 원.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기관 전주 체급합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계만 할 것 없이 다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모두 하락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업 중에 하락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지면 시장이 조금 지수에 영향이 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시총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삼성전자 우선주 꽤 큽니다. 덩달아 SK하이닉스 소폭 내려가고요. 네이버도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괜찮네요.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현대차,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까지 모두 하락하고 셀트리온은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좀 볼까요? LG생건, 삼성물산, KB금융 모두 다 빠집니다. 신한지주와 SK텔레콤만 소폭씩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인데 677, 코스닥도 700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690포인트까지 넘겼었는데 단숨에 또 670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685부터 676까지 쭉 밀려 내려옵니다. 현재 오늘 장중 저점 부근 하회합니다. 다음도 보도록 하죠. 역시나 개인만사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인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기관 외국인의 물량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이 올라왔는데 기관 외국인이 꺼내놓는 물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 개인들이 좀 받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NM,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집니다. KMW 5%대의 강세, 오랜만에 반등 시원하게 KMW가 나와줍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합, 지금 KMW와 시총순위가 좀 바뀌었고요. 메디톡스부터 원익 IPS까지 전 종목 하락합니다. 다음도 볼까요? 휴젤, 솔브레인, 메지온, SFA 모두 빠지고 있고요. 오르던 헬릭스미스도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60원대까지 이탈하면서 1150원대까지 내려왔고 지금 달러화에 대한 예적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얘기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분석 기사는 아마 어제자 기준일 겁니다.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이렇게 달러가 강하게 움직이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될 수 있다. 주가와는 반비례 관계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최근의 상승세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KMW, 흥구석유, 50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50입니다. 우한 폐렴 여파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50은 현재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5,84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50은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폭 키우면서 최고가 5,920원을 터치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 네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중국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마스크 생산업체 50을 비롯해서 고려제약, 진원생명과학 등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이라크의 그린존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흥구석유가 전날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6,71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초반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전 10시쯤 최고가 7,09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이라크의 고도경비 지역 그린존에 다시 로켓포 3발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2발은 미국 대사관 근처에 떨어졌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번 공격의 주체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흥구석유를 비롯한 일부 LPG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KMW가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KMW 현재 전날 대비 5% 넘게 올랐고요. 59,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계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최저가 58,900원, 최고가 6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KMW는 해외 수출 확대로 올해 분기별 가파른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중국의 매출 성장, 5G 상용화를 앞둔 일본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호주, 인도까지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KMW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기승전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 나온 뒤에도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다가 오늘 살짝 눌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저희 오늘 반도체 얘기할 겁니다. 이미지 센서 관련주 얘기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좀 동향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미지 센서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은 네. 이쪽도 반도체입니다. 특히 저희가 보통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받아서 빛을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참 많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하나의 또 부품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카메라란 관점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용 카메라가 가장 많이 관련된 쪽에서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판매량의 한 61%가 이 스마트폰용 카메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스마트폰 TV라든가 이제 또 보안 시스템,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CCTV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또 발달을 하다 보니까 CCTV 자체가 이제 사람을 단순히 식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데이터로 쌓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이미지 센서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 쪽에서 중요한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자율주행차,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눈이라고 봐야 되겠죠. 카메라가 눈의 역할을 하면서 레이저와 함께 여러 가지 역할을 공존하면서 어떤 수행을 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수요는 가장 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봤었을 때 한 2013년도, 14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성장률을 보이지 못하다가 오히려 17년도 이후부터 가파르게 좀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약 한 3년 뒤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가 훨씬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지 센서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1% 성장한 158억 달러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미지 센서의 가장 큰 대표 주자가 소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도 올해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2021년도 4월 달에 신규 공장을 가동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또한 좀 더 당기려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업체별 시장 점유율의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는 모바일용과 차량용,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이 모바일용 관련된 쪽의 이미지 센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니가 거의 강하게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쫓아서 아직 격차는 좀 많이 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미국 업체 SK하이닉스가 좀 작은 점유율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절반이 넘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카메라용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모바일용은 소니가 가장 큰 입김이 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이미지 센서의 단일 품목만 가지고도 세계 반도체 업계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자 품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차량용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들이 오히려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세미컨덕터와 옴니비전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들이 점유율을 합치게 되면 69%,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세 흐름들은 미국 쪽이 흐름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소니가 그래도 한 9%로 3위, 그리고 한국 업체 쪽에 픽셀 플러스라는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에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렇지만 점유율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율이라든가 수익성이 그렇게 강하게 부각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실적에서는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아직 2%대 비중밖에 되지 않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저력을 생각하게 되면 더 비중이 올라올 수 있겠다는 쪽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한미일의 어떤 삼국지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아직 시장 규모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작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관련된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것 쪽에서 삼성전자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면서 어떤 주력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센서도 1차로 공략을 하고 자동차용 시장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특히 이미지 센서에 대한 기술 개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특히 작년 5월 달에 6,4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고 8월 달에는 세계 최초로 1억 화소가 넘는 부분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시장에서 이미지 센서 관련주로 알려진 대표적인 파트론이라든가 MC넥스,
파워로직스, 하이비전 시스템, 옵트론텍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 센서와는 약간 반도체 쪽과는 관련 없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접적인 이미지 센서의 반도체 시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들은 살짝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삼성그룹 쪽의 서플라이 체인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실적 흐름들이 확장세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은 두되 정확한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은 아니라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 관련된 종목 쪽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회사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캠시스라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물론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 영상 기반의 ADAS라고 하는 자동차용 쪽에 좀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생체 정보 인식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큰 흐름들 쪽에서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에 큰 폭의 성장이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340억까지 그리고 올해도 580억까지 전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대가 좀 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파워로직스라는 회사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카메라 모듈이 아직까지는 실적에서 70%가 넘게 자리를 잡으면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이긴 하지만은 2차 전지 보호 회로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의 구조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씩 확인해야 될 이미지 센서 관련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핀테크 쪽으로 시각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지금 핀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 움직임을 좀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핀테크 하게 되면은 ICT와 금융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쪽에서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완연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사들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핀테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휴라든가 투자가 또 활발하게 미국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 핀테크의 산업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530억 달러가 넘는 부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년 상반기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특히 어슈어런스 IQ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창업이 됐는데 특히 인간의 행동을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한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프루덴셜이 2018년도 9월 달에 바로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이 넘게 인수를 했는데 프루덴셜 같은 경우는 약간 투자에 보수적인 회사인데 이 정도를 어떤 2조 원 정도 넘게 투자를 할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갈 길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저금리 속에서 IB 사업에 대한 수익이 부진하다 보니까 애플과의 제휴를 통해서 애플페이에 특화된 실물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액의 한 1%에서 3%까지 캐시백 서비스를 주면서 또 하나 2016년도 온라인 은행인 마커스를 인수를 하고요. 마커스를 어떤 시장에 데뷔를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특화시키는 데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융사도 이런 디지털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금융회사 108개사 중에서 71개가 디지털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건수보다도 금액이 좀 더 많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험회사는 건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험사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익이 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오히려 디지털 금융 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업별 현황을 봤었을 때 단순하게 영업점에 대한 디지털화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RPA라고 하는 차세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든가 그리고 또 AI, 빅데이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보험 쪽에서 먼저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핀테크 쪽에 앞서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쪽도 봤었을 때
국내 업체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이런 흐름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핀테크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나서 인사한 뒤에 나눈 얘기가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 소위 불리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정의 빌미가 좀 필요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네. 이게 이 정도까지 올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더 이상 퍼지면 안 되겠지만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시장으로 볼 때는. 예, 뭐 이런 사태가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런 얘기는 뭐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몇 번 들었죠. 과거에도 사스, 메르스 예. 다 같은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번에도 중국 우한 지역 뭐 지도상으로 살펴보시면 상하이 왼쪽, 남경 그 난징 왼쪽 예. 아마 그 장가게가 가까울 거예요. 우리 저 관광 많이 가는. 예, 저희 어머니 많이 갔다 오셨어요. 네, 저도 뭐 예. 한참 전에 다녀온 비가 그렇게 기억이- 온다면서요? 처음에는 와 그러는데 예. 한 뭐 대여섯 시간 지나고 나면 감흥도 없습니다. 산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자, 이게 그래요. 정덕 앵커 말씀하신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아요.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된 것 같아요. 핑계. 핑계. 너무 급하게 오르기만 하던 시장이 예. 자, 이제 어제 뉴욕장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뉴욕 변수는 없는 가운데에 오늘 조금 뭐 어떻게 가야 될까 헤매다가 급격하게 지수가 빠지고 환율이 뛰고 예. 특히 중국 시장부터 해서 했던 게 이 뉴스 때문이었죠. 지금 이제 외신에서는 블룸버그가 제일 크게 보도하네요. 예. 뭐 CNBC나 마켓워치나 이런 데보다 블룸버그는 거의 뭐 이걸로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자, 이제 네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뉴스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부인해왔던 사람 간에는 전혀 안 된다 했던 부분을 중국 당국도 결국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 아, 못 믿어요, 쟤들. 아, 참. 도대체 믿을 놈들이 없어요. 저가 미사일 쏴서 비행기 격추시켜놓고 그 얘기를 갖다 그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던 이란 정부 말이에요. 예. 하루 만에 결국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그러죠.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 우선 이 사진도 보세요. 마스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무슨 물 셀 틈 없는 방호복이죠. 무슨 반도체 연구실에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제조 공정이나 이런 데도. 그쵸. 네, 그런 상황이고. 뭐 불화소 만든 거기도 맞아요. 공정한 데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뭐 이런 게 그게 나오네요. 뭐 중국에서는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뭐 투자자들이 불리시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어쨌거나 이 뉴스 때문에 상하이 지수 꺾이는 거 보세요. 꺾이는 거 보이는데 깎이네요. 네. 특히 이제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눈길을 끌죠.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위안화도 결국 오늘 하락 달러 위안 환율이 하락하던 위안 강세만 보이던 그 흐름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도 뭐 여기서 바로 밀리기보다는 뭐 6.81회가 바로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또 접힐 만한 레벨로 오기는 왔어요. 예. 자주 꺼보는 피보나치도 그렇고 구름대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 이 뉴스까지.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도 지금 사실 코스피가 어제 이 데일리 캔들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앞정이 나와버렸잖아요. 앞핀 눕혀놓은 것처럼. 슈팅스타라 그러죠. 유성형이라고. 자, 여기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신경 쓰입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과매수 그리고 환율이 1150원에서 상당히 단단하다 지지선 이런 느낌이 있던 차에 이 뉴스에 결국 60원대로 훌쩍 올라서는 뭐 그런 흐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 뉴스가 또 이제 그거 하잖아요. 춘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동 많이 하겠죠. 좀 걱정이 될 만한 이슈죠. 이슈네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하면은 유튜브에는 그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 자금성에 트럼프도 뭐 누구도 못 들어갔다는 거 차 끌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 사진 찍었다는 그 사진 찍어서 자랑질 했던 그 무슨 뭐 혁명 원로 손자 며느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진이 지금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벌컥 뒤집어졌는데 예. 그걸 갖다 중국 관영통신에서도 자꾸 저거 얼굴엔 자기 얼굴엔 침 뱉는 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묻히는 기사가 아니고 그걸 자꾸 회자시키다 보니까 혹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한 폐렴 이거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하니까 예 오늘 뉴욕장까지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지선물 흐르면서 지금 선물 좀 밀리고 있나요? 예 관찰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분리시 얘기였는데 중국 주식에 대한 분리시 얘기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2007년, 8년도에 그때 뭐 중국 주식 너도나도 펀드 투자 그때 이후에 이 얘기 나온 게 처음 아니에요? 거의 뭐 십수년 만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제목만 소개해드렸던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오나요?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분리시한 적이 없다. 최근 수년 동안에 중국 주식에 관해서 예.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지금 마진 데트 그러니까 빚내서 하는 거예요. 빚내서 하는 게 지금 1 트릴리언 같으면은 1조 위안인가 봐요. 예. 예, 그런 식이고 네, 위안으로 돼 있네요. Y축에. 지금 이제 1조 한 뭐 500억 위안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언제? 2018년 초 무렵까지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2018년 초가 뭐였는데? 이때 말입니다. 2018년 초 여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주식이 얼마나 좋았어요? 1년 동안. 예. 달러 약세. 그러고 나서 쭉 갔다가 2018년 초까지 이 와중에 그때 2017년에 사람들이 2018년 해넘기면서까지 빚내서 막 투자하다가 2018년 2월 훅 자빠졌던 기억 나잖아요. 그랬던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렵을 얘기하는데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 주간 차트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지금 제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차트가 지금 작아가지고 예. 여기 같은데. 예. 2017년. 17년. 네, 여기죠. 예, 거기에. 자, 요 무렵입니다. 자, 이 무렵에 그러면 빚내서 장이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장이 갔다는 거고. 그럼 이게 다야? 지금 훅 올라갔다. 2015년에 올라갔다. 2016년에 자빠졌던 이게 다야? 더 큰 그림 볼까요? 더 큰 그림 보면은 상하이는 지금 좀 전에 봤던 게 여기입니다. 이 구간을 봤던 겁니다. 이 구간을 봤던 거고 진짜는 여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오기 전에. 예. 금융위기 오기 전에 이렇게까지 치솟다가 다 까먹었던 장.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2017년 그때 빚내서 갔던 게 이 무렵인데 이 무렵만큼 지금 빚은 내고 있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신통찮아요. 이거 뭘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빚내서 주식에다가 이렇게 달려드는 그 강도는 이 무렵이나 별 차이 없는데 예. 지수 자체도 레벨도 낮고 이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게 그만큼 시장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봐서는 중국 시장이 무겁고 돈으로 이렇게 막 땡겨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때만큼이나의 어떤 그 탄력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예. 그런 느낌도 좀 이제 들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우한 폐렴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온다. 내일은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긴급하게 또 위원회를 갖다가 소집한다. 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장이 한번 밀릴 만도 하죠. 홍콩은 더 많이 밀리네요. 홍콩 시작부터 갭으로 1% 밀고 그러니까요.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어쨌든 간에 중화권과 연결이 좀 긴밀하게 특히나 뭐 위안화 같은 경우는 거의 연동된다라고 보기 예. 때문에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위안화 얘기 드렸으니까 잠깐 환율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기사는 저희 아까 뭐라고 찾았냐면은 기사가 이런 거였어요. 환율 급락에 달러 예금이 올라가고 있고 뭐 환율 급락과 기업 개인의 외화예금 잔액이 막 늘어났대요. 근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오늘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환율 급락에. 예. 네. 근데 지금 1,150원대는 좀 지키긴 하는데 60원대를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러긴 해요. 환율을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게 참 묘하죠. 예. 그 환율이 급락하는 시점에 거주자 외화예금이 는다는 것은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달러 약세의 어떤 공포에 젖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달러마저도 내파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갖다 자꾸 싸게 달러를 살 수 있는 기회로 자꾸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아까 여기서 1,150원이 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 이게 작년 4월로 갔을 때 1분기 GDP 안 좋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0.3% 처음에 예. 그렇게 나왔을 때 훌쩍 올라가 가지고 이 마침내 1,150원을 열었다가 이 1,150원 다시 밑으로 오나 했다가 이게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1,150원은 안 깨지는 거예요. 예.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당국의 역할도 컸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개입을 하죠. 매도 개입을 했었다는 얘기죠. 매도 개입을 했었다는 얘기는 또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 1,150 내지 1,140이라고 하는 이 크리티컬 레벨 아래로 오면은 또 아래쪽으로의 급격한 하락 추세를 갖다가 좀 스무딩하기 위한 당국의 모습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보시죠. 이 1,150원 붕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예.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지금 여기 1,150원은 이른바 목선, 네크라인입니다. 예. 이거 만약에 깨지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기술적으로는 이 헤드앤숄더의 높이만큼 자 1,150, 1,220이라 치면은 예. 70원. 1,150에서 70원 빼면 1,080원. 와. 여기까지도 얼마간에 걸쳐서 갈지는 몰라도 거기까지를 갈 수 있는 장이 되니 이걸 지금 시장이 쉽사리 승부를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달러도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달러가 그러면 이 200일선인데요. 예. 200일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왔었다가 한번 다시 트라이 했다가 안 되고 이러한 사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달러가 강으로 가다가 한 며칠 더 조정받다가 또 지금 해서 터치하죠. 머리를 딱 맞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거 뭐죠? 또 단기 하락 추세선하고도 맞물리는 예. 이 레벨이 와놓으니까 달러도 지금 여기서 쉽사리 승부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1,150원이 깨지려면은 이렇게 한번 반등 시도를 나오던 달러가 확연하게 이제 훅 부러질 만한 뭔가 뉴스 재료가 동반된 달러 약세 조짐이 나타나든가 예. 아니면 주식이 진짜 훨훨 날아가면서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1, 2천 원씩 땡겨주는 매일 땡겨주던가 예. 이런 식이 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승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유효하고 예. 특별한 과매도 국면은 아니에요. 주간 차트상으로. 예. 더 밀려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크게 봐서는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환율에서 박스권에서 잘 맞는 기술적 보조 지표는 제가 봐서는 또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박스권에서는 잘 맞는데 얘가 보면은 지금 또 어때요? 한번 또 접힐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쯤 왔으면은. 예.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 1,150원을 갖다 내가 한번 밀어보겠다 하는 쇼플레이는 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그렇다고 위로 튀어 오르기에도 지금 이제 좀 무거운 상황이죠.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사연이 많아진 겁니다, 여기. 5일, 20일, 60일 막 이렇게 뭉쳐있는 거는 예. 여기 와서는 아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80원 오면 팔아야겠다 싶은 사람들도 많은 거고. 그죠? 또 이렇게 뭐 한 60원 아래 50원대 초중반에서 매도 쳤던 사람들은 지금 아직 손절을 안 하고 있다면 다시 그 위치 오면 본전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꼬물거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봐서는 결국 뭐 주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 여기서 짧게 조정 끝내고 외국인 매수세 동반된 지수 급상승 추세 재개로 간다면은 환율은 다시 아래쪽으로 트라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거고. 근데 수출 지표가 오늘까지 나왔네요. 예. 20일까지 나왔는데 참 우리나라 저 수출입 지표는 빨라요. 예.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전년비 플러스였는데 돌았죠. 지금 다시 또 마이너스 0점 얼마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하순 열흘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또 그게 끼어 있어서 설까지 끼어 있어서 뭐 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전년비 어지간하면 플러스 놔줘야 될 방안인데 그 기사 댓글 중에 덜 아파질 수출이 아직도 있더냐 뭐 이런 그것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1150 당장 밑으로 내다보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당국도 좀 잘하죠? 외환당국 잘하고 있어요. 예, 최대한 제가 봐서 국내 많은 부처 가운데 제일 잘하죠. 예. 제일 잘해요. 예, 어지간하면 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국제금융 라인만큼은 칭찬하시는 거 보기가 힘든데. 예, 이건 참 잘해요. 예, 우리 이렇게 안정적인 환율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섭리를 또 잘 아시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알다 보면은 많이 알고 관심 있다 보면은 못마땅한 점도 많을 텐데 잘하죠. 예, 잘해요.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당국 하시는 분들. 이제 뉴욕 증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혹자들은 그래요. 오늘 시장이 밀려버리는 게 어제 미국이 안 올라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미국이 어제 또 시원하게 또 신고가 경신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또 이 중국의 우한 폐렴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때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선물은 좀 밀리면서 뭐 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뭐 시간의 지수선물은 좀 마이너스 다우가 한 100포인트 정도도 밀릴 수 있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참 토달기가 어려운 강세장이었는데 예, 기술적으로 찾아지는 그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S&P 500 주간 차트에서 타임존을 한번 펼쳐봤어요. 언제부터?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예. 그 주간부터 해서 펼쳐봤더니만 이 안에 지금 캔들이 몇 개 들어가느냐? 정확하게 55개가 들어갑니다. 55개. 1, 2, 3, 5, 8, 13, 21, 34, 55로 쭉 이어지는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예. 앞에 두 개 숫자 막 더해가는 거. 예. 거기서 뭐 뭘 어떻게 나누고 뭘 어떻게 곱하니까 자꾸 618, 382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어떤 피보나치 조정 레벨의 근거도 나오곤 합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구간이 나름 변곡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죠? 이때 해서 뭔가 요 구간마다 조금 시장의 성격이 약간씩 달라지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변곡 가능성 제일 싸늘한 변곡은 갑자기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꺾이는 거죠. 두 번째 변곡의 가능성 겁나게 달려왔으니까 좀 숨고르기 하자 하면서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 세 번째 또 하나의 변곡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변곡이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완전 버블장으로 가는 거. 셋 중에 어느 쪽의 가능성이 큰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매수 국면이죠. RSI는. 예. 물론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어도 한 두어 달 더 달리는 이 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 제 얘기는 오죽하면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스닥은 이렇게 가파르고 월가에서 지난 주말에 너무 고요한 미국 증시 2018년 급락장 직전과 유사하다 하면서 한 얘기가 이렇게 1995년 12월 1일 날 끝났던 그 랠리가 예. 거의 100일 가깝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1%의 등락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고 쭉 오르기만 했던 랠리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번 지난 1월 16일 지난 주말까지 나왔던 이 랠리는 거의 역대급으로 한 9번째 해당하고 예. 특히 2015년 이후로 따지면 3번째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억하는 게 2018년 1월 25일까지 이어졌던 이 랠리. 그랬다가 2018년 2월에 쿵 한번 자빠졌던 기억나시죠? 그다음 2018년 그 해 또 뭐죠? 10월 9일까지 이어졌던 랠리. 이거 자빠졌던 그 기억나십니까? 저기 제롬 파월 입에서 알스타 예.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하고 나서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막 빠졌다. 밀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미국도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월스트저널은 이러한 고요한 장세를 뒤집을 수 있는 요소 3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대선, 그리고 너무 주가가 급등했던 테슬라 같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오히려 역배팅을 할 수 있는 거. 뭐 테슬라나 비욘드 미트 같은 종목들. 아르헨티나 또는 터키 같이 위기를 겪는 나라의 위험이 전이되는 가능성. 요렇게 3개를 언급했고 요 아래쪽 박스는 거기다가 월스트저널의 지적에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장이 이게 판이 깨질 수 있는 변수는 가능성. 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격화. 이거는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정부가 이란 군부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좀 걱정되는 겁니다. 정부의 뭐 정책 방향성과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친구들은 소속이 피아가 구분이 안 돼. 소속이 뭔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받는 돈으로 이렇게까지 무기도 사고 조직을 갖다 꾸려가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뭔가 궁지에 몰려 있고 벌써 이렇게 손발 묶여 있는 듯한 이란 정부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시아판에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도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만 이 소셜 언레스트, 사회적 불안이라는 것은 계속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화두죠. 홍콩이나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어떤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이게 이제 딴 거 없어요. 돈 잘 풀리니까, 시장 그동안 변동성 낮았으니까, 환율도 잘 안 움직이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금리, 연준이 당장 금리 올릴 일 없어 보이니까 초단기 금리 싸게 빌려서 장기 투자해도 금리 리스크 없고, 예. 이 장들이 굉장히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는 장을 만들어 왔는데 조정의 빌미가 보여서 여기저기서 기계마다 좀 팔자, 좀 줄이자라는 주문이 나온다면은 조금 시장은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올 수밖에 아슬아슬한 없는. 거죠. 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다 보여줘. 그러니까 다보스. 뭐든지 예, 다 누가 뭐 이런 얘기를 기사에 또 올렸더라고요. 예. 재밌어가지고 해봤는데 재미가 없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끝낼게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탄핵소추안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네. 뭐 현실성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예. 뭐 의석수 자체에서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거 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한 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 무슨 뭐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는 결의가 됐고 이제 상원 넘어서 상원에서조차 대통령 탄핵돼야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쉽지가 않죠. 민주당에서도 뭐 그 뻔한 정치 공학을 다 몰라서 이렇게 판을 이끌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단지 이 과정에서 최대한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매체가 CNN 아닙니까? 그렇죠. 뭐 뉴욕타임스하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예? 상원 투표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 갖다가 리무브 트럼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했더만 51%가 찬성, 45%가 반대.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흑인들은 거의 86%가, 거의 다네요. 히스패닉도 65%. 근데 백인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백인도 42%나 그러니까요. 나온다는 게 그가죠.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도 나오네요. 지금 이 질문은 추가 증인이 필요하냐? 상원 그 과정에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존 볼턴 같은 사람이 좀 증인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 뭐 당연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스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디펜던트 같으면 이제 무당파입니다. 무당파들도 한 70% 가까이 그래 좀 더 증인을 갖다가 다양하게 불러가지고 자세히 좀 듣고 가자. 여기 이제 공화당 중에서도 48%라서 아니오보다 더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NN은 지금 신난 거예요.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수치가 나오니까 여기 여론조사는 믿어줘도 되겠죠. 어디 같지는 않겠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그 LG화학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은 시장이 아무래도 좀 꺾이다 보니까 짤짤한 매물이 나오는데 아마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세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한 그 친환경차 육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죠.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4,000대 그리고 수소차 1만 대를 보급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중화는 아직 멀었어요. 국내 충전소가 34개 정도밖에 없어요.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부족하고 충전소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도 전기차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상용화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를 꾸준하게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엄청난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이제 눌림목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깨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과 2조 원 규모의 배터리 소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죠. 이번 계약으로 그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양극재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시아와 그 유럽 지역의 배터리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2차전지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 요인이죠. 올해 전지 부분 영업이익은 한 6천억 정도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출하량이 증가하고 또 미국 1위 자동차 회사인 GM과 합장법인을 설립을 하죠. 합장법인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했고요. 지분율은 5대5입니다. 각각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연간 30기가와트 규모의 그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서 GM에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차 기준으로 최소 40만 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LG화학은 2차전지 사업만 영위하는 건 아니죠. 또 사명에도 나타난 대로 LG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주입니다. 글로벌 화학 제품 수요의 절반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화학 제품 수요가 개선될지 이게 관건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올해 드라마틱하게 이제 경기 개선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좀 완만한 개선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LG화학이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협상과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경기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표도 양호한 상황이죠.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근 정도 보겠고요. 목표가는 작년 고점 정도 되겠네요. 38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중에서 보안주인 K사인인데요. 일단 보안주는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 관련된 수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던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가전과 집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안업체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봅니다. 데이터 3법이 또 통과가 됐죠. 때문에 이제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연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식별 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의 의료, 통신, 위치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광고 메일 문자 많이 오잖아요. 이번에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여져요. 보안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 K사인은 그 데이터 암호화와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단말 보유 기능 제어를 통해서 정보 유출도 차단하는 산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이 발표될 시기에 충분히 수급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작년 말에 최저가 1,065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약간 눌렸는데 20일 이평선이 밑에 있어서 지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1,1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그 중국 관련된 종목인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폐렴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 중국 소비주가 오늘 다 밀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밀리거나 하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악화 그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국내에서 이제 폐렴이 계속 확산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소비주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막연하게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중국 관광객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상반기 내로 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한령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카지노의 수익원 핵심이 중국 VIP 고객입니다. 중국 VIP 고객도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고객의 빈자리를 일본 VIP 관광객이 좀 채워주고 있었는데요. 중국 VIP도 회복이 되면은 매출은 당연히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드랍액과 홀드율이 개선될 수 있죠. 드랍액은 고객이 게임을 위해 칩을 구매한 금액, 기업으로 따지면 이 매출이라고 볼 수 있고, 홀드율은 드랍액 중에서 카지노가 회수한 금액, 영업이익의 개념입니다. 작년 하반기 월평균 드랍액이 5,500억, 홀드율 10%만 기록해도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파라다이스가 이제 4개가 있어요. 인천 영종도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 서울, 제주도 이렇게 4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매출이 가장 큽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가장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종도 부분의 매출 개선이 파라다이스의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상승 후에 꺾이면서 2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2만원대에서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MC넥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는지 궁금하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괜찮은 종목 하나 꼽아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MCX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격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급등한 다음에 그냥 역포로 횡보하고 있는데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하락이 조금 진정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수급 유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음 달 미국에서 갤럭시 S20 그리고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되죠. 그 관점에서 카메라주가 됐든 IT 부품주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4,000원 유지하자라는 관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단기로 볼 종목은 K사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중소형주가 어차피 K사인밖에 없죠. 모바일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어서 움직임이 약간 느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안업체 내에서는 또 저평가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종가 매수, 목표가 1,300원, 손절가 1,100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에 대한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 보시면 원자재 시장 바닥 탈출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네요. 어떤 얘기인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원자재 시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를 좀 겪어왔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타개되지 못하고 좀 끌었던 시점부터 마찰이 나왔던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데 글로벌 교역 개선으로 인해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절대적인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 의해서 가격이 좀 견인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이 위안화 강세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발휘되고 있는데요. 위안화가 강세되면서 중국이 자국 통화 표시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원자재 시장을 바닥권에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1년 이상 끌어왔던 바닥론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와 원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1차 산업들은 최근에 바닥권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볼만한 위치에 있는 섹터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이 철강, 금속 관련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 화학 원료 등을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화학 원료는 사실상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서 조금씩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을 불러오게 되고 전체적으로 화학 제품도 상승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철강 쪽은 조금 가격 요인이 좀 더디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비철금속 쪽, 특히 구리와 니켈과 연관되어 있는 이 비철금속 쪽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좀 뛸 수 있고 수요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학 재료와 관련된 부분 파트와 이 비철금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